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임 교수님, 지금 보도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원인 파악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이 노후화된 그러니까 10년이 이제 그거였는데 1년이 지난 이 노후화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동 드릴을 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죠. 왜냐면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떤 충격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화재가 나고 네. 화재가 나면 그거는 옆에 있는 뭐 할로겐 가스로 소화가 안 돼요. 네. 물을 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함부로 뿌릴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버실하고 이러한 그 요번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UPS 그쪽하고는 분리시켜야 되는데 같은 층에다 뒀다. 이게 이제 보면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예산 얘기도 했지만 네. 예산이 아무리 돼도 실제로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없으면 네.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러한 보안 이런 데서 올해 랜섬웨어 사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빨리 예스24나 서울보증보험 그때도 빨리 회복이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빠른 회복, 레질리언스가 중요한데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도 세계 네. 1등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도 해보니 정부 혼자는 안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 때 클라우드 퍼스트 그래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19년에 네. 트럼프 대통령 때 클라우드 스마트 해가지고 네. 민간의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민간 쪽하고 협업을 해서 네.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해서 심지어는 미 국방부도 네. 아마존이나 구글, MS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그쪽에다 과감하게 많은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국가 안보 측면에서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있어요. 이쪽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조가 드는데 그걸 정부 예산 갖고 안 돼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뭐 조달해서 구매하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나 복잡해서 다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걸 갖다 해야지 정부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네. 해야 되고 배터리는 아주 일부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우리 북한을 비롯한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네. 이걸 망가뜨릴 수도 있고 뭐 홍수가 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다양한 사고 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네. 그것에 의해서 매년 훈련을 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면 인재의 중요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의 중요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5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5층에 데이터와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구조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낯 드러난 디지털 정부. 자, 여기에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서버와 배터리의 간격이 60에서 70cm밖에 되지 않다. 굉장히 좁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간격을 이격시켜 놨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지금 화재를 더 키우게 된 그 원인 제공이 됐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버와 서버 간의 간격은 1.2m나 벌려놓고 왜 서버와 배터리의 간격은 1.2m 벌리지 못하고 60cm밖에 그 절반밖에 하지 못했느냐. 간격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불이 쉽게 옮겨 붙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1m 정도는 떨어뜨려 놨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 정보자원관리원을 보나마나 밖에다 아웃소싱 했을 거예요. 네. 그걸 하는 그 업체도 네.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전문가가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2022년 카카오 때는 네. 그나마 이거는 이러한 배터리는 지하 3층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지하에서 화재가 나니까 이것이 전선을 태워가지고 전력 공급이 끊어지고 그러니까 서버실에 냉각 장치가 끊어지니까 그때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봤으면서도 이걸 같은 층에다 두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업체도 가만 놔뒀고 그 내부에 있는 전문 직원들도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우리 정보자원관리원의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지 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앞으로 AI 정부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민간의 어떤 혁신,
네. 효율성 이것과 협업하지 않으면 네. 우리나라는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대본부에서는 정부 14, 우체국 등 46개 서비스 정상화됐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매시간 복구는 늘고 있다라는 입장, 그리고 정부 24와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복구가 됐다. 전소가 된 완벽히 타버린 96개 시스템은 바로 가동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구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황도 점검할 것이다라는 입장, 그리고 대체 수단을 확보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당연한 입장입니다만 지금 속보들이 중대본부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매시간 복구가 늘고 있고, 그리고 정부 24 우체국 금융 서비스도 지금 복구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의 불편이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일부 경제부처 홈페이지 여전히 접속이 되지 않아서 기획재정부, 통계청, 조달청 등등 경제부처 홈페이지도 일부 전산망에 지금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주도 쉽지 않다. 지금 임 교수께서도 2주는 아주 빠르게 전망했을 때 2주인 것이고, 상황을 봤을 때는 한두 달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교수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가 이미지 얘기했는데, 우리가 24년 전인 2001년도에 네. 미국 무역센터 비행기 테러로 근데 무너지고 네. 운영 인력도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뉴저지에 있는 백업 센터가 실시간으로 그때는 데이터 시스템이 다 이중화돼 있었기 때문에 네. 몇 시간 만에 다 복구가 됐어요. 또 우리는 데이터만 이중화가 돼 있고 시스템이 이중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 24년 전입니다. 24년 인터넷 그래서 야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IT 강국이라면서 24년이 지금 2주가 걸려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 네. 이거 밖에서 볼 때 국가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에는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모처럼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큰 먹칠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